안녕하세요. 어머나 사연입니다. 오늘은 친구의 배신으로 대박 맛집 사장이 세상을 떠나고 멀리 보낸 진돗개가 다시 돌아와 빈집을 지키는 이유를 담은 애절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극적으로 각색한 허구입니다. 등장인물과 지명, 사건 전개는 모두 창작이며 특정 인물이나 단체와는 무관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철수야, 우리 고아원에서 같이 자랐잖아. 형이 언제 널 속인 적 있었니? 한 번만 도와줘. 부탁이야. 진순아, 아빠가 다시 건강해지면 꼭 멋진 요리사로 돌아갈 거야. 아버지, 큰일 났어요. 진순이가 사라졌어요. 목줄 고리가 풀어져 있었어요. 목줄에 피까지 묻어 있고요. 이장님, 진순이가 철수 씨 집 앞에 있어요. 1970년 초가을 서울 변두리에 자리한 성광고아원은 늘 쌀쌀한 바람이 스며드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12살 소년 김철수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일기장에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가고 있었죠. 오늘도 영수가 집으로 갔다. 부모님이 데리러 오셨다고 한다. 나는 언제쯤 우리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까? 철수는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까만 하늘에 별 몇 개가 외롭게 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처지와 똑 닮은 모습이었죠. 사실 철수는 생후 3달 때 이 고아원에 왔습니다. 어느 추운 가을날 새벽 고아원 대문 앞에 작은 바구니에 담겨 있었다고 해요. 아기용 담요에 쌓인 채로 말이죠. 바구니 안에는 철수라고 적힌 쪽지 하나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답니다. 부모의 이름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철수라는 이름 석 글자만 남겨둔 채로요.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잠시 어려운 형편에 맡겨두었다가 다시 데려가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철수는 마음 한구석으로 기대했죠. 혹시 자신의 부모님도 언젠가 나타나실까 하고요.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입양을 가는 아이들을 볼 때였어요. 새 부모님이 나타나 아이의 손을 잡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철수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왜 자신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까? 왜 자신에겐 새로운 가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밤마다 울곤 했어요. 철수야, 괜찮니? 원장 선생님이 다가와 철수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김순덕 원장님은 20년 넘게 이 고아원을 운영하시며 철수 같은 아이들을 수없이 보셨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프셨어요. 원장님이 철수 엄마가 되어줄게. 철수는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원장님의 따뜻한 마음은 알았지만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위로가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철수는 점점 문제아가 되어갔습니다.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고 다른 아이들과 자주 싸웠어요. 새로운 아이가 입양을 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질투심에 못된 말을 하기도 했죠. 원장님과 선생님들은 철수를 달래려 했지만 철수의 마음속 상처는 깊어만 갔습니다. 그런 철수를 보신 원장님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봄날 원장님은 철수를 사무실로 불러들였어요. 책상 위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철수야, 이게 뭔지 아니? 철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냥 평범한 나무 상자로 보였거든요. 이건 타임캡슐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나 꿈을 적어서 넣어두면 나중에 그 꿈이 이뤄진다고 해. 철수는 어떤 꿈이 있니? 철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가장 간절한 소원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막연했죠. 그때 문득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본 요리 프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요리복을 입은 요리사가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참 멋있어 보였거든요.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요리사요. 철수는 정성스럽게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커서 훌륭한 요리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 종이를 타임캡슐에 넣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정말 훌륭한 요리사가 되어서 혹시 어디선가 자신을 그리워하고 계실지도 모를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 보이겠다고 말입니다. 원장님은 그 상자를 고아원 뒤뜰 느티나무 아래에 묻어주셨습니다. 철수는 그날부터 매일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어요. 그 뒤로 철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아원 주방에서 일하시는 박 아주머니에게 졸졸 따라다니며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감자 깎는 법부터 시작해서 밥 짓는 법, 국 끓이는 법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갔죠. 처음엔 손을 베이기 일쑤였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타임캡슐에 묻어둔 꿈을 생각하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었거든요. 텔레비전에서 요리 프로그램이 나올 때마다 철수는 눈을 떼지 못했어요. 요리사의 손놀림 하나하나를 외우듯 지켜보고 그대로 따라해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철수는 자신만의 작은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철수가 16이 되던 해 드디어 고아원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머물 수 있는 시설로 옮겨가야 했거든요. 떠나는 날 아침, 철수는 마지막으로 타임캡슐을 묻었던 느티나무 앞에 섰어요. 꼭 돌아올게요. 훌륭한 요리사가 되어서. 철수는 나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고아원 문을 나섰죠. 첫 번째 목적지는 명동에 있는 프라자 호텔이었어요. 철수는 며칠 동안 호텔 주변을 맴돌며 용기를 내려 했습니다. 하얀 요리복을 입은 요리사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자신도 저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상상했죠. 드디어 용기를 낸 철수는 호텔 뒷문으로 들어가 주방장을 찾았습니다. 키가 크고 위험 있어 보이는 박 주방장은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나이가 몇이냐? 16입니다. 학교는? 철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중학교까지는 마쳤지만 고등학교에 갈 형편은 되지 않았거든요. 중학교까지 나왔습니다. 박 주방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는 최소한 고등학교는 나와야 해. 설거지라도 하려면 말이야.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아니, 잠깐. 박 주방장이 철수의 간절한 눈빛을 보더니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설거지는 할 수 있겠지? 대신 조건이 있어. 절대 주방 일에 끼어들지 마라. 그냥 설거지만 하고 집에 가는 거야.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요리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주방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그렇게 철수의 호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매일 설거지만 했어요. 손은 늘 거칠어졌고
세제 때문에 피부가 특이 일수였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신 철수는 다른 일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는 늘 주방 쪽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요리사들이 주고받는 대화, 요리하는 소리, 양념하는 방법까지 모든 걸 귀담아 들었어요. 소금은 손목 높이에서 뿌려야 골고루 퍼져. 양파는 눈물 안 나게 하려면 칼을 차갑게 해야 돼. 불 조절이 요리의 반이야. 이런 대화들이 철수에게는 보물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조그만 원룸에서 혼자 연습했어요. 호텔에서 버려지는 채소들을 몰래 가져와서 칼질 연습을 했죠. 특히 감자 깎기는 철수의 특기가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닐 때도 나무로 만든 칼을 들고 연습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철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짜 칼을 들고 다니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나무 칼로라도 손목의 감각을 기르려 했거든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칼질 연습하는 것 같은데? 승객들의 수군거림에도 철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손목을 돌리는 각도, 칼을 잡는 힘, 깎아내는 속도까지 모든 걸 몸에 익히려 했습니다. 집에서는 실제 감자로 연습했는데 처음엔 울퉁불퉁했던 감자가 점점 매끄럽게 깎아졌어요. 6개월이 지나자 철수의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늘었습니다. 호텔 주방에서 일하는 보조 요리사들보다도 칼질이 빨라졌거든요.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설거지만 했어요. 주방장과의 약속을 지키려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주방이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대형 연회가 있는 날이었는데 보조 요리사 한 명이 갑자기 아파서 못 나온 거예요. 주방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런, 양파 써는 사람이 없잖아. 박 주방장이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때 철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주방장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너는 설거지만 하는 거 아니었나? 양파 정도는 썰 수 있습니다. 박 주방장은 반신반의했지만 워낙 급한 상황이라 철수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철수의 칼질을 본 순간 주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샤샤샥, 샤샤샥. 칼날이 도마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양파가 완벽하게 균일한 크기로 썰어져 나갔습니다. 속도도 빨랐지만 정확성은 더욱 놀라워서 베테랑 요리사들도 감탄할 정도였어요. 이 녀석, 언제 이런 실력을 키운 거야? 박 주방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부끄러운 듯 대답했어요. 집에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버스에서도 나무칼로 손목 연습하고요. 그날 이후 철수의 호텔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설거지도 하면서 간단한 재료 손질도 맡게 된 거죠. 철수는 더욱 열심히 배웠어요. 요리사들 곁눈질로 보며 요리법을 익혔고 퇴근 후에는 집에서 복습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철수는 한계를 느꼈어요. 아무리 실력이 늘어도 학력 때문에 정식 요리사가 될 수는 없었거든요. 호텔에서는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주방에서 일할 수 있었으니까요. 철수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호텔을 그만두고 작은 식당에서 일해보기로 한 거예요. 그곳에서라면 학력보다는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호텔을 그만둔 철수는 며칠 동안 작은 식당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나 비슷한 대답만 돌아왔어요. 경력이 있어야지 호텔에서 설거지만 했다고?
우리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나이도 어린데 뭘 할 줄 안다고? 철수는 점점 절망스러워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고아원 뒤뜰에 묻어둔 타임캡슐 생각을 하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었거든요. 마침내 을지로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미선인의 밥상이라는 간판을 단 그 식당은 겨우 테이블 6개짜리 작은 곳이었어요. 사장 김미선 씨는 50살 정도의 중년 여성으로 혼자서 식당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은 힘들어. 새벽 5시에 나와서 밤 9시까지 쉴 틈이 없거든. 그래도 할 거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수의 간절한 눈빛을 본 미선 씨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자신도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철수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일주일만 해봐. 잘하면 계속 두고 안 되면 그만두는 거야. 철수의 식당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호텔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모든 게 빨라야 했고 손님들은 주문하자마자 음식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실수할 여유도 없었죠. 첫날부터 철수는 온몸이 쑤셨어요. 양파 써는 일부터 시작해서 설거지, 청소, 재료 손질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텔에서 몰래 배운 칼질 실력 덕분에 재료 손질만큼은 미선 씨를 놀라게 했어요. 어머, 이 아이가 칼질을 이렇게 잘해? 미선 씨는 철수가 당근을 채 써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굵기가 하나같이 일정하고 속도도 빨랐거든요. 호텔에서 배웠습니다. 호텔에서 설거지만 했다면서? 철수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몰래 지켜보면서 배웠어요. 집에서도 계속 연습했고요. 그날부터 미선 씨는 철수에게 좀 더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단순한 볶음 요리부터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예요. 철수는 스펀지처럼 모든 걸 흡수했어요. 기름이 뜨거워지면 양파부터 넣어. 단맛이 나와야 다른 재료를 넣는 거야. 불 조절이 중요해. 센 불에서는 겉만 타고 속은 안 익어. 소금은 조금씩 넣으면서 맛을 봐야 해. 한 번에 넣으면 되돌릴 수 없거든. 미선 씨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철수에게는 보석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공책에 정리해두고 다음날 다시 물어보며 확인했어요. 3개월이 지나자 철수는 혼자서도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볶음밥 정도는 손님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만들어냈어요. 미선 씨는 철수의 발전 속도에 놀랐습니다. 보통 1년은 걸리는 일인데 이 아이는 3개월 만에 해내네. 하지만 철수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자신만의 식당을 차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퇴근 후에도 다른 식당들을 둘러보며 메뉴를 연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삼겹살집 앞을 지났어요. 황금돼지 간판 아래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문득 호기심이 생겨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죠. 와글와글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회사원들, 대학생들, 가족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삼겹살을 구우며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삼겹살을 좋아하는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철수는 그 삼겹살집을 지날 때마다 확인했습니다.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비가 오는 날에도 추운 겨울에도 마찬가지였죠.
사장님,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삼겹살을 좋아하는 걸까요? 철수가 미선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그야 맛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기름기도 적당하고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구워 먹으면 정도 들잖아. 그럼 삼겹살집은 웬만하면 잘 되는 거네요? 그렇긴 하지. 하지만 요즘은 워낙 많아서 특별한 게 있어야 해. 다 똑같은 삼겹살이면 손님들이 굳이 찾아오지 않거든. 미선 씨의 말을 들은 철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철수는 공책을 꺼내 들고 적기 시작했어요. 나만의 삼겹살 요리를 연구해 보자. 철수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퇴근 후 시장에 가서 삼겹살을 조금씩 사와서 여러 가지 양념을 실험해 봤어요. 고추장, 간장, 설탕, 마늘, 생강까지 다양한 재료를 섞어가며 수없이 많은 조합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너무 짜거나 너무 달거나 아니면 맛이 전혀 어우러지지 않거나.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작은 후라이팬에 삼겹살 한 조각씩 구워가며 실험을 계속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고추장 3숟가락에 간장 2숟가락, 그리고 설탕 반 숟가락을 넣었을 때 가장 균형 잡힌 맛이 나왔어요. 여기에 다진 마늘 1숟가락과 참기름 몇 방울을 더하니 풍미가 살아났습니다. 이거다. 철수는 마침내 자신만의 비법 양념을 완성했어요. 다음 날 미선 씨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개발한 양념 삼겹살 한번 맛보실래요? 양념 삼겹살? 너가 만든 거? 철수가 정성스럽게 양념에 재운 삼겹살을 구워서 미선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미선 씨가 한 입 베어 물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나, 이게 뭐야? 맛이 정말 특별한데? 어떠세요? 괜찮나요? 괜찮다니. 이건 정말 대박이야. 이 양념은 어떻게 만든 거야? 철수는 한 달 동안의 실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미선 씨는 철수의 열정과 노력에 깊이 감동했어요. 철수야, 너는 정말 타고난 요리사야. 이런 걸 혼자서 개발해내다니. 그날 저녁 철수의 양념 삼겹살을 먹어본 단골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새로운 손님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철수의 양념 삼겹살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선인의 밥상은 이제 예약 없이는 자리 잡기 힘든 맛집이 되었어요. 하지만 철수의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독립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난 후 철수가 미선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선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너 같은 재능을 가진 아이가 언제까지나 여기 있을 수는 없지. 죄송합니다. 사장님께 정말 많이 배웠는데 미안해할 게 뭐 있어. 오히려 고마워야지. 내 덕분에 우리 식당이 이렇게 유명해졌잖아. 그때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철수야, 하나만 부탁할게. 내가 만든 양념 레시피 말인데 우리 가게에서도 계속 쓸 수 있을까? 물론 돈을 줄게. 월 매출의 10% 정도면 어떨까?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동안 몰래 더 업그레이드된 레시피를 개발해 두었거든요.
기존 고추장 양념에서 한층 발전시킨 것과 완전히 새로운 간장 양념까지 말이에요. 자신을 받아주고 이렇게 잘해준 미선 씨에게 기존 레시피 하나 아끼는 건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장님, 돈은 됐고요. 그냥 쓰세요. 저한테는 더 좋은 레시피가 있으니까요. 정말 고마워, 철수야. 근데 더 좋은 레시피가 또 있다고? 철수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몰래 개발해뒀거든요. 사장님은 걱정 마세요. 미선 씨는 감동한 듯 철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철수야, 정말 고마워. 그런데 나도 너한테 신세만 질 수는 없지. 이거 받아. 미선 씨는 봉투 하나를 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철수가 열어보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사장님, 이건 너무 많아요. 받을 수 없어요. 받아. 식당 내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조금이라도 보태라고 주는 거야. 너 같은 착한 아이가 잘 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어른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2주 후, 철수는 마포구의 작은 상가 건물 1층에 조그만 식당을 얻었습니다. 미선 씨가 준 500만 원 덕분에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도 여유가 있었어요. 테이블 5개, 의자 20개, 중고 주방 기구들을 사고도 약간의 운영 자금이 남았습니다. 간판을 달 돈도 이제 있었지만 철수는 직접 페인트로 철순의 삼겹살이라고 써넣었어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간판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정말 시작이다. 철수는 빈 식당을 둘러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고아원에서 타임캡슐을 묻던 그때의 다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개업 첫날, 철수는 새벽 5시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몰래 개발해둔 새로운 양념들을 삼겹살에 발랐어요. 기존 고추장 양념을 더 깊은 맛으로 업그레이드한 것과 완전히 새로운 간장 양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어도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첫 주는 그야말로 참담했어요. 하루에 손님이 2~3명 오면 다행이었고 아예 한 명도 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철수는 밤마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대로 망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양념 연구에 매달렸어요. 간장 양념에 배즙을 넣어보기도 하고 생강즙의 비율을 조절해가며 완벽한 맛을 찾아나갔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마침내 자신만의 완벽한 레시피를 완성했습니다. 간장 양념에 배즙과 생강즙을 황금 비율로 넣으니 깊고 부드러우면서도 깔끔한 맛이 났어요. 느끼함은 전혀 없으면서도 고기의 맛을 한층 끌어올려주는 마법 같은 양념이었습니다. 이거다. 이게 바로 내가 찾던 맛이야. 철수는 흥분해서 혼자 중얼거렸답니다. 운명을 바꾼 건 개업한 지 1달째 되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원 3명이 들어와서 고추장 양념과 간장 양념 삼겹살을 하나씩 주문했어요. 사장님, 이 간장 양념 진짜 대박이네요. 이런 맛은 처음 먹어봐요. 배가 들어간 거 맞죠? 달콤하면서도 깔끔하고 고기가 정말 부드러워요. 우와, 고추장 양념도 맛있지만 간장 양념은 정말 특별해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손님들의 극찬에 철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손님들이 다음 주에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온 거예요.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그 집이에요. 간장 양념 삼겹살 꼭 드셔보세요. 입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한 달 만에 철순의 삼겹살은 예약하지 않으면 자리 잡기 어려운 맛집이 되었어요. 특히 간장 양념 삼겹살은 단골들 사이에서 비밀 메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답니다. 1년이 지나자 철수는 더 큰 자리로 이전을 결심했습니다. 강남구의 번화가에 있는 60평짜리 공간을 얻었어요. 테이블 20개에 직원도 3명 고용했습니다. 새로 단 간판에는 철순의 명품 삼겹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했고 주방도 현대식 장비로 새롭게 꾸몄습니다. 재개업 첫날부터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기존 단골들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온 새로운 손님들까지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대박이다. 정말 대박이야. 철수는 바쁘게 돌아가는 주방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남자가 철수를 찾아왔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40대 남성이었는데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푸드그룹 기획실장 박진수라고 합니다. K푸드그룹 기획실장 박진수가 제시한 조건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장님의 간장 양념 레시피를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2가지 조건 중에서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레시피 사용료로 5천만 원을 드리고 추가로 매출의 3%를 로열티로 지급하는 겁니다. 2번째는 일시불로 3억 원을 드리는 조건이에요. 철수에게는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레시피는 팔 수 없습니다. 왜요? 조건이 마음에 안 드시면 더 올릴 수도.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 요리는 제가 수없이 실패하며 만들어낸 겁니다. 제 꿈이 담긴 요리라서 함부로 넘길 수 없어요. 박 실장은 아쉬워했지만 철수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혼자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품었던 꿈이 이렇게 현실이 되다니 이대로만 간다면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문득 고아원이 떠올랐습니다. 원장님께 안부 인사라도 드려야겠다. 다음 날 철수는 오랜만에 성광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낡아 보이는 건물이었지만 철수에게는 모든 것이 시작된 소중한 곳이었어요. 어머, 철수야. 정말 철수 맞니? 김순덕 원장님은 철수를 알아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어요. 예전보다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래. 우리 철수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소문 다 들었어. 맛집 사장님이 되었다면서? 철수는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별것도 아닌 걸 그렇게. 별것도 아니긴. 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인터넷에 내 가게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하던데? 아, 네. 손님들이 SNS에 맛있다는 후기를 많이 올려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원장님의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철수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철수는 고아원에 1,000만 원을 후원했어요. 원장님은 고사하셨지만 철수는 기어이 맡기고 왔답니다. 그 후로 철수는 한 달에 한 번씩 고아원을 찾았어요. 매번 후원금도 전하고 아이들과 함께 요리도 해주었습니다. 철수의 성공 이야기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철수 형처럼 나도 요리사가 될 거야. 나는 철수 형 식당에서 일하고 싶어.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면 철수는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철수를 찾아왔어요. 철수야, 나 기억 안 나? 민호야, 이민호. 고아원 시절 같은 방을 썼던 민호 형이었습니다. 철수보다 2살 많았던 민호는 철수가 14살 때 고아원을 떠났었어요. 민호 형,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저냥 살고 있지. 너만큼은 아니지만 괜찮아. 너 소문 다 들었어. 대단하더라. 고아원 출신이 이렇게 성공한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 민호는 철수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늦게까지 옛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민호는 자주 철수를 찾아왔어요. 가끔은 식당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철수가 힘들 때는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철수는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가 반가웠어요. 철수야, 너 정말 대단해. 나도 너처럼 뭔가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형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사실 중고차 사업을 생각하고 있어. 요즘 중고차 시장이 좋다더라고. 민호는 열심히 사업 계획을 설명했어요. 철수는 친구의 열정을 보며 대견해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민호가 다시 철수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철수야,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형?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니까 보증인이 필요하다더라고. 철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업 보증을 서주는 건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형,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5억 정도야. 너한테는 큰 돈도 아니잖아. 걱정 마. 1년 안에 다 갚을 테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너에게 피해가는 일 절대 없을 거야. 민호는 간절한 눈빛으로 철수를 바라봤어요. 어린 시절 함께 지냈던 정, 그리고 고아, 출신으로서의 동질감 때문에 철수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겠어요, 형. 도와드릴게요. 정말 고마워, 철수야. 평생 잊지 않을게. 하지만 철수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의 중고차 사업은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민호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연락이 안 된다고요? 은행에서 온 전화를 받은 철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민호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보증인인 철수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철수는 민호를 찾아다녔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핸드폰도 꺼져 있었고 살던 집도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결국 철수는 5억 원을 모두 갚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더 심각한 건 식당 운영자금까지 부족해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철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배신감과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믿고 지냈던 친구에게
이런 식으로 속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철수의 몸도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에 가슴이 자주 아팠어요. 숨도 가빠지고 어지러운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병원에 가보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직원들이 걱정할 정도였지만 철수는 병원에 갈 시간도 여유도 없었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해야 했거든요. 하루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중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질 뻔했어요. 다행히 직원이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지만 철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해요. 결국 철수는 병원에 갔고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병이었어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당분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을 들은 철수는 절망에 빠졌어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빚도 갚아야 하고 식당도 운영해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문득 K푸드 그룹 기획실장 박진수의 제안이 떠올라 혹 이제라도 가능할지 전화해 봤지만 이미 다른 업체 선정해서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혼자 식당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한때는 성공의 정점에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심장병 진단을 받은 후 철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하루 15시간씩 일할 수도 없었고 조금만 무리해도 가슴이 조여왔어요. 하지만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식당 운영비도 계속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요. 주방 직원 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어요. 철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한 것 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심장약을 먹어도 증상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철수가 직접 요리하지 않으니까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3개월 후 철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직원분들 모두 모여주세요.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식당을 운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말로 문을 닫기로 했어요. 철수는 각자에게 퇴직금을 넉넉히 챙겨주었어요. 그러자 손에 남은 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때 문득 의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시는 게 좋겠어요. 철수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시골에서 살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발견했어요. 빈 농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행히 한 달 후 연락이 왔어요.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농가주택이 배정되었습니다. 월 임대료는 3만 원입니다. 1년에 36만 원이니까 부담이 많이 덜 되실 거예요. 철수는 눈물로 가게를 정리하고 홍천군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30년 된 단독주택이었지만 마당이 넓고 뒤편으로는 작은 텃밭도 있었어요.
여기서 몸 좀 추스르고 다시 시작해보자. 처음 몇 주는 정말 적막했어요. 하지만 몸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공기가 맑고 조용해서 그런지 가슴 답답함이 예전보다는 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철수는 집 근처를 산책하기 시작했어요. 산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좀 나아지면 다시 요리를 해보자. 이번에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자. 철수는 재기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철수에겐 이미 검증된 레시피가 있으니 건강만 회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마을 장터에 나갔습니다. 생필품을 사려고 간 것이었는데 그곳에서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멍, 멍. 한 모퉁이에서 강아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가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니 철장 안에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들어 있었어요. 생후 5, 6개월 정도 되어 보이는 암컷이었는데 털은 더럽혀져 있었고 눈빛이 무척 슬퍼 보였습니다. 이 강아지는 뭐 하는 거예요? 근처 상인에게 물어보니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어요. 원래 주인이 집안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고 팔아달라고 맡긴 거예요. 귀한 놈이라고 하던데 벌써 일주일째 여기 있어요. 먹이도 잘 안 먹고 이상하게 사람도 잘 안 따라요. 철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 버려졌던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주인에게 버림받은 강아지의 슬픈 눈빛이 어린 시절 자신과 똑같아 보였어요. 진돗개는 원래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서 새 주인을 잘 안 받아들인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그런가 아직까지 새 주인을 못 찾은 거거든요. 며칠 지켜보다 안 팔리면 어디 넘긴다고 하던데 저놈도 불쌍해요. 주인은 웬만하면 가정집으로 보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철수는 그 진돗개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까만 눈에 서린 슬픔과 외로움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예요? 왜 데려가시려고? 5만 원이면 되는데. 정말 키우실 수 있으세요? 이 아이가 워낙 예민해서요. 철수는 망설임 없이 돈을 내고 강아지를 데려왔어요. 강아지 사료와 밥그릇, 물그릇까지 사면서 왠지 모를 생명력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목줄은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이 목줄을 통해서라도 전 주인의 흔적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집으로 오는 길에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너는 진순이다. 진돗개 순이, 진순이. 하지만 진순이는 철수를 경계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철수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밥을 주어도 철수가 보고 있으면 먹지 않았어요. 진순아, 괜찮아. 천천히 친해지자. 철수는 진순이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주고 멀리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진순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철수가 밥을 줄 때 꼬리를 살짝 흔들기도 하고 철수가 마당에 앉아 있으면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진순이는 마침내 철수의 손에서 직접 간식을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철수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처음으로 눈을 감고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순아, 이제 우리 가족이구나. 너도 나처럼 버림받았지만 이제는 서로 의지하고 살자.
한 달이 지나자 진순이는 완전히 철수를 새로운 주인으로 받아들였어요. 철수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고 밤에는 철수 침대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가끔 철수가 가슴이 아파서 끙끙거리면 진순이가 다가와서 핥아주곤 했어요. 진순이와 함께 지내기 시작하면서 철수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진순이와 함께 산책을 나가고 마당에서 함께 놀아주었어요. 혼자였을 때는 하루가 길게만 느껴졌는데 진순이가 있으니 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철수의 몸 상태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진순이도 많이 자랐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맑은 공기, 그리고 진순이와의 교감이 치료제 역할을 한 것 같았어요. 진순아,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나 혼자 어떻게 지냈을까? 이제 슬슬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해야겠어. 철수는 진순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이 작은 동반자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고 다시 일어날 용기도 생겼어요. 진순이와 함께 시골에서 지낸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철수의 몸은 많이 회복되었고 마음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진순이는 성견이 되었습니다. 진순아, 너 너무 큰 거 아냐? 철수는 이제 진순이를 의지할 만큼 다 자란 진순이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철수는 다시 요리에 대한 열정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순아, 아빠가 다시 요리를 해볼까? 어느 날 아침 철수는 진순이와 함께 뒷마당 텃밭을 돌보며 말했어요. 텃밭에는 상추, 고추, 토마토 등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들을 보니 요리 욕구가 스멀스멀 올라왔거든요. 멍. 진순이가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철수는 오랜만에 본격적인 요리를 했습니다. 텃밭에서 딴 신선한 채소들로 간단한 볶음 요리를 만들어 봤어요. 칼을 잡는 손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예전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아직 실력이 남아있네. 철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만든 요리였지만 맛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마을 사람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한 거죠. 마침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철수 씨, 다음 주에 마을 잔치가 있는데 참석하실래요?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는 자리거든요. 네, 좋습니다. 뭔가 도울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혹시 요리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들으니까 서울에서 식당을 하셨다던데. 철수는 망설였어요. 아직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리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건강도 좋아지고 있어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간단한 것이라면 해볼게요. 잔치 당일 철수는 진순이와 함께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는데 철수를 보자 반갑게 인사해 주었어요. 어머, 진순이도 왔네. 요즘 철수 씨 따라다니느라 바쁘지? 마을 사람들은 진순이까지 따뜻하게 반겨주었습니다. 진순이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진순이는 좋겠어. 우리 집 개는 마당에서 지내는데 진순이는 주인 잘 만나서 집안에서 지내네. 철수가 듣기로는 왜 다 큰 개를 집안에서 키우냐는 식으로 들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철수는 마을 아주머니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불고기와 나물, 김치찌개 등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들이었어요. 철수는 특히 불고기 양념에 신경을 썼습니다. 예전에 개발했던 레시피를 조금 변형해서 더 깊은 맛을 내려고 했거든요. 어머, 이 불고기 양념 맛이 정말 특별하네요.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철수는 오랜만에 사람들이 자신의 요리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 그건 제 나름의 비법이라서요. 죄송해요. 철수는 미안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레시피는 여전히 자신만의 소중한 자산이었거든요. 어머, 그럼 비법이 있으시구나.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요. 맞아요. 이런 실력이면 다시 식당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하자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식당을 했었어요. 나름 소문난 맛집이었는데 철수는 고아원에서 자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요리를 배우게 된 과정, 식당이 대박 났던 시절까지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믿었던 친구가 저를 보증인으로 세워놓고 사라져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철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기에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심장병까지 생겼어요. 의사가 시골에서 요양하라고 해서 이곳에 내려온 거예요. 어머나, 그런 일이.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에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진순이도 만났고 몸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조금 더 나아지면 다시 재기할 생각이에요. 그럼 다시 서울로 올라가실 건가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일단 건강부터 완전히 회복하고 나서 생각해 보려고요. 이장님이 철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철수 씨, 우리 마을에 이런 훌륭한 분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맞아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철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런 정을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진순아, 오늘 정말 즐거웠다. 사람들이 내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니까 기분이 좋네. 그 후로 철수는 종종 마을 행사에 참여해서 요리를 도와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철수의 사연을 알고 나서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철수에게 특별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고아원에서 타임캡슐을 묻었던 기억이 문득 생각난 거예요. 진수나 아빠가 어릴 때 타임캡슐을 묻었다는 거 기억하지? 그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 철수는 진순이를 만나면서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 자신의 살아온 일들을 모두 진순이에게 틈나는 대로 들려주었어요. 진순이는 철수가 얘기할 때면 알아듣는 듯 얼굴을 떼지 않고 꼬리로 반응했습니다. 타임 캡슐 얘기는 벌써 여러 번 들었던 얘기였어요. 철수는 진순이와 함께 마당 한쪽에 작은 상자를 묻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소중한 3가지를 넣기로 했습니다. 아, 나에게 너에게 소중한 3가지는 무엇일까? 고민하다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진순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며칠 전 마을 사람이 찍어준 사진인데
철수와 진순이가 마당에서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진순이와 함께한 행복한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야. 두 번째는 예전에 성공했던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철순의 명품 삼겹살 간판이 보이고 많은 손님이 만나게 식사하는 사진. 비록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그때의 성취감과 기쁨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이건 내가 한번 성공했다는 증거이자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거야. 세 번째는 철수가 직접 손으로 적은 레시피 공책이었습니다. 그동안 개발했던 모든 양념과 요리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번 돈으로 성광고아원을 후원했던 일들에 대한 기록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건 내 모든 노하우가 담긴 보물이야. 언젠가 다시 요리사로 돌아갈 때 꺼내볼 거야. 그리고 성공해서 우리 후배들을 다시 후원할 거야. 철수는 진순이와 함께 마당 느티나무 아래에 타임캡슐을 묻었습니다. 진순이는 마치 의식의 중요성을 아는 듯 조용히 옆에서 지켜봤어요. 진순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몸도 많이 나아졌고 마음의 준비도 되었어. 천천히 다시 요리사의 길을 걸어보자. 그런데 몇 달 후 철수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하게 가슴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에 잠에서 깨어보니 숨이 너무 가빠서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진순아, 아빠가 좀 이상해. 철수는 진순이를 부르며 힘겹게 일어났어요. 진순이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계속 철수 주위를 맴돌며 불안해했습니다. 진순아, 아빠가 이상해. 왜 그러지? 병원에 가야겠어. 철수는 간신히 옷을 입고 차를 타려 했지만 현기증까지 심해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결국 마을 이장님께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철수 씨, 지금 바로 갈게요. 이장님이 급히 달려와서 철수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진순이도 함께 따라왔지만 병원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서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심각했습니다. 심장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즉시 입원하셔야 해요. 철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는데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니. 입원 3일째 병원 창밖을 바라보던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순이가 병원 마당에서 계속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진순아. 철수가 창문을 두드리자 진순이가 고개를 들어 철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슬픈 듯이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간병사 아주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강아지 3일째 저기서 떠나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이 먹을 것도 주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해도 꿈쩍도 안 한대요.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순이가 자신을 그렇게 걱정하고 있다니. 일주일이 지났지만 철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철수에게는 수술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수술 없이는 위험합니다. 가족분과 상의해 보세요. 가족이 없습니다. 철수의 말에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 날 병실 문이 열리며 마을 이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철수 씨, 마을 사람들이 모금을 했어요. 이장님이 내민 봉투에는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장님,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받으세요. 우리 마을 사람들 마음이에요. 철수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다들 알거든요.
철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다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다행히 잘 되었습니다. 이제 천천히 회복하시면 돼요.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한 달 뒤 철수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순이는 철수를 보자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진순아, 미안해. 내가 고생했구나. 철수는 진순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진순이는 철수의 품에서 한동안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주는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철수는 다시 진순이와 함께 산책도 나가고 간단한 요리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자주 안부를 묻으러 와서 철수는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 진순아.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밤, 철수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어요. 아, 진순아. 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진순이는 놀라서 철수 주위를 맴돌며 걱정스럽게 지저댔어요. 진순아, 아빠가 너를 두고 가게 되면 안 되는데.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진순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통증 속에서도 철수가 가장 걱정되는 건 진순이었습니다. 널 혼자 남겨두면 안 되는데. 철수는 간신히 핸드폰을 꺼내 이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이장님, 제가 이상해요. 철수 씨, 갑자기 왜 그래요? 지금 어디세요? 바로 갈게요. 하지만 철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지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진순이는 철수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계속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주인을 깨우려는 듯이 말이죠. 이장님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철수는 진순이를 붙잡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진순이는 여전히 철수를 깨우려는 듯 핥아주며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급히 119를 불렀어요. 진순이는 아무리 애를 써도 주인이 일어나지 않자 제발 일어나라고 말하는 듯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장님은 몹시 안타까웠어요. 철수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조촐한 장례를 치러주었어요. 철수가 평소 마을을 위해 해준 일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고아 출신으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가다니. 마지막에라도 우리가 옆에 있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야. 장례식이 끝나고 가장 큰 문제는 진순이었습니다. 진순이는 주인을 잃고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밥도 먹지 않고 계속 철수가 누워있던 자리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진순이도 위험해. 이장님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3시간 거리에 있는 아들 집으로 진순이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곳에는 강아지를 좋아하는 초등학생 손자가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오면 꼭 진순이를 찾아가 놀곤 했었습니다. 진순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길이야. 내가 주인과 멀리 떨어져야 너도 살지. 이제 주인 잊고 잘 살아야 해. 이장님은 진순이를 억지로 차에 태워 아들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진순이는 내내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 집에서는 진순이가 집에 적응할 때까지 튼튼한 줄로 목에 목줄을 채워 마당 기둥에 단단히 묶어뒀습니다. 진순이는 주인을 잊지 못하는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이장님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진순이가 사라졌어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옆에서는 손자가 우는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목줄 고리가 풀어져 있었어요. 목줄에 피까지 묻어 있고요. 얼마나 발버둥쳤으면. 이장님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진순이가 목이 다칠 정도로 몸부림치며 도망쳤다는 뜻이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들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이고, 진순이가 목에 피가 날 정도로 발버둥쳤다니 얼마나 절박했을까? 아니, 왜 도망쳤을까? 설마 다시 여기를 찾아오려고 도망친 건가? 아무리 진돗개라지만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와? 다쳤다면서요. 진순이 불쌍해서 어떻게 해?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진순이를 걱정했습니다. 주인 떠나고 진순이도 떠나는 게 아닌가 생각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진순이 소식은 어디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순이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거라고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마을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이장님, 무슨 일이에요? 진순이가 철수 씨 집 앞에 있어요. 뭐라고요?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이 급히 철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진순이가 빈집 대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목 주위에는 목줄이 스쳐 생긴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고 털은 더럽혀져 있었어요.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비쩍 말라 있었습니다. 진순아. 이장님이 부르자 진순이가 고개를 들었지만 예전처럼 반갑게 뛰어오지는 않았어요. 그저 슬픈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차로 3시간이나 되는 길을 어떻게 찾아왔을까? 목에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얼마나 철수 씨가 보고 싶었으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먼 길을 왔을까? 마을 사람들은 진순이를 보며 그 먼 길 집을 찾아온 것을 신기해하면서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주인을 그리워하는 강아지의 마음이 너무나 애처롭게 느껴졌거든요. 진순아, 주인 아저씨는 이제 하늘나라에 갔어. 더 이상 기다려도 오지 않아. 하지만 진순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철수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는 것처럼 빈집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진순이의 외로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진순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다 줘도 늘 반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다시 한번 진순이를 데려가려 했지만 진순이는 계속 도망쳐 나와서 같은 자리로 돌아왔어요. 결국 마을 사람들은 진순이를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진순이 마음을 우리가 억지로 바꿀 수는 없지. 우리가 진순이가 살아있을 때까지 돌봐줘요. 진순이의 기다림은 철수가 떠난 그 자리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진순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지금까지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